좀 사회적으로 아무튼 이런 좀 이름이 있는 이런 명망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강의를 듣는 그런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김은주 작가도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못 알아봤듯이 이런 분들을 다 무료로 모시고 있다는 그래서 저의 그 자랑이자 강점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포럼에도 많이들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럼 퀼트하고 미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요새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디지털로 가면 갈수록 초연결 사회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인 것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LP판, SP판에 대한 인기, 진공광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 종이책에 대한 인기도 여전히 있는데 제가 얼핏 기억에 우리 김은주 작가죠. 김은주 작가의 이 초대 글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이 퀼트도 전에는 이렇게 좀 기계적인 이런 작업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천을 잘라서 이어붙이는 이렇게 손끝에 손에 터치가 느껴지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는 그냥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의 그 특별한 장소를 이룬 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이제 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작가 김은주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퀼트연합의 고문이고요. 퀼트마을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한국퀼트 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을 5년 동안 했고요. 안양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무려 23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대교우회 부회장, 고대여성포럼 회장, 고대여자교우회 감사,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듣기는 중국이나 해외에 가서 전시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개인전이죠. 그리고 단체전은 40여 회나 가져왔습니다. 또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아주 특별한 퀼트 101, 101가지 머신 퀼트에 의해 리빙 퀼트, 베이비 퀼트 오늘의 주인공 김은주 작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교육과 바늘학번 김은주입니다. 오늘 퀼트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적당히 여자들이 재밌게 노는 건가 보다. 그래서 미래포럼에 신청을 너무 적게 하신 것 같아서 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송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를 했어요. 중학교 교사하고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석사도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판단을 하신 게 험한 말로 지 새끼 지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 며느리까지 다 일할 사람이고 딸들도 다 일할 사람이니까 아무 집 애도 봐줄 수 없다. 그래서 애를 우리 시대에는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감히 그만두고 나서 석사를 마치고서 있는 사이에 퀼트라는 걸 새로 접하면서 그게 직업이 되었죠. 저만 해도 초창기 때 시작한 사람이라 쉽게 직업이 됐고 요즘은 좀 아닌데 벌 때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교직에 그만둔 거에 하나 아쉽지 않은 재밌게 도리어 교직에 있었으면 아주 힘들었을 텐데 재밌는 생활을 지내고 있었고요. 오늘 작품은 제 거 쭉 있다가 끝에 저렇게 기억자로 분위기 완전 다른 6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당번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다른 데 강의, 학교도 하고 여기저기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저한테 퀼트 배우신 분이 한 3,000명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식이 끊기신 분도 있지만
누구 작품은 걸어주고 누구 작품을 안 걸어주겠다가는 제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6명 그냥 당번하시는 분들만 작품을 걸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작품의 수준에는 누구 건 좋다 누구는 아니다 뭐 오래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읽고 다 나중에 돌면서 스토리를 얘기하겠지만 재밌는 얘기가 있는 작품들만 들어왔습니다. 오늘 당번해 주시는 선생님은 인천에서 킬드샵을 하시는 분이세요. 정미경 선생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선생님도 굉장히 잘하시니까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진행은 퀼트가 뭔지 모르시고 오셨잖아요. 사실은 본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퀼트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아주 짧게 하려고 어젯밤에 제가 하면은 저희는 많이 보여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PPT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막 다 사진으로 막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사진들을 빼고 결합하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하고 작품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제공들에서한테 한 대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간단한 거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해요. 정 선생님 위에 불 하나 꺼주시고요. 제가 딴 데 가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퀼트 하시는 분들 강의는 많이 했었어요. 하는데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거는 퀼트가 산업이 되고 다른 분들한테 알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전시를 할 때 퀼트 협회에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는 내 작품은 퀼트 쪽 사람들 많이 아시니까 퀼트 쪽 사람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영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해서 제가 미래포럼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적게 신청하셔서 괜히 미안해집니다. 기재원 선배님 죄송합니다. 오늘 끝나고 가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자, 퀼트라고 하는데요. 퀼팅은 한마디로 누비다라는 단어죠. 누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을 2겹을 개매는 걸 소잉이라고 해요. 그리고 3겹 이상을 하는 거를 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천만 하지도 않고 종이도 하고요. 뭐 풀립사기도 하고 일단 3겹 이상이 되는 거예요. 4겹, 5, 6겹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중간에 넣는 게 유리섬유도 넣고요. 건축자재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드러운 느낌을 원치 않고 딱딱해도 된다 그러면 중간에 아주 딱딱한 부직포를 넣기도 해요. 그리고 바느질을 다 한 땀 한 땀, 물론 한 땀 한 땀 하시는데 핸드 퀼트만이 퀼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도구는 손으로 하기도 하고 재봉틀을 쓰기도 하고 롱암이라고 해서 뭐 3평 정도 4평의 공간이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쓰기도 하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조경혜 선생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한국 작가인데 그분은 나무를 잘라서 구멍을 뚫어서 꿰매서 하시는 걸 해요. 그러니까 소재나 이런 거에 제한을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유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관계 없는데 자꾸 찾아서 직물 디자인가나 텍스트 아트 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강의를 해달라고 미대 쪽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미대는 거의 딴따라처럼 생각을 하셔서 밥상이 넘어가는 바람에 미대의 꿈을 접었었는데 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대 간 거라고. 예. 근데 퀼트를 하게 되면 3가지 요소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처음에 천을 멀쩡한 천을 잘라서 조각을 이어주는 걸 피싱이라고 부릅니다. 조각을 이어주는 거를 피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멀쩡한 천에 저렇게 보면 연화문이 붙어있죠. 붙이는 거를 아플리케라고 해요. 그래서 아플리케는 방법은 수십 가지예요. 바느질을 할 수도 있고 딱
붙여도 아플리케. 그래서 저희가 미술에서 말하는 콜라주는 저희는 아플리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콜라주 전문 작가들이 본인들은 본드로만 계속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플리케를 배우러 도리어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고, 제가 있는 오피스텔에는 화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게 뭡니까? 말을 하시면 거기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요 이 그림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예, 그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콜라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보려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걸 저희가 탑이라고 해요. TOP. 탑이 나오면 세 겹을 해야 퀼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저런 건 대부분 저희가 다 종류는 다르지만 솜을 넣었어요. 폴리솜, 모카솜, 점착솜, 솜의 종류도 수십 가지거든요. 그 솜을 넣고 어떤 분은 유리섬유 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새털 넣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뒤에 안감을 대고 세 겹을 누벼져서 하는 걸 퀼팅을 해야만 퀼트 작업이라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퀼팅이 없으면 저희는 퀼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 겹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다니지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퀼팅, 그러니까 누벼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비기만 한 것도 퀼트고요. 패치워크, 피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조각을 이어준 거예요. 이런 것도 그 아플리케는 위에 뭘 붙이는 거랬잖아요. 붙여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퀼트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 싫으면 천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천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퀼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퀼트는 하와이안 퀼트, 화이트 퀼트, 크레이지 퀼트 많이 있고, 많아야 저희도 수업에서 짭짤하게 먹고 사니까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우선 제가 가장 많이 보여드릴 건 트래디셔널 퀼트하고 콘템포러리 퀼트예요. 그래서 퀼트에서 트래디셔널 퀼트는 예전부터 해왔던 패턴이나 도안이에요.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고 좌우 대칭이고 반복적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퀼트가 트래디셔널 퀼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봉틀 없을 때 많이 시작을 했으니까 핸드 퀼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트래디셔널 퀼트는 이런 식의 좌우 대칭 많이 봐왔던 거죠. 흔히 보시던 걸. 이런 퀼트를 트래디셔널 퀼트라 그러고, 요즘은 많이 하시는 게 아트 퀼트 쪽은 콘템포러리 퀼트예요. 똑같이 피싱이에요. 조각을 이어도 좀 뭔가 다르죠. 느낌상. 그래서 요즘 아트 퀼트 쪽은 대부분 이것도 위에 천을 조각을 잘라서 붙인 다음에 다 퀼팅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얘가 잘 퀼팅 라인이 나오진 않는데요. 불을 좀 더 꺼볼까요? 예, 조금 나올까요? 그래서 일단 컨템포러리 퀼트하고 트래디셔널 퀼트는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 머신 퀼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핸드 퀼트가 못 해주는 거를 머신 퀼트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컨템포러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트 퀼트 쪽은 머신 퀼트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구성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 퀼트 그리고 아트 퀼트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퀼트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요 퀼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퀼트 패턴이에요. 저희들 다 수업할 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옷도 만들죠. 거기 패션쇼 할 때 이런 퀼트 패턴들을 이용해서 프린팅한 천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퀼트 작가들이 가장 꿈이 뭐냐면 내 퀼트 작품이 프린트돼서 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거는 어떤 작가의 작품 아니고 얘는 트래디셔널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샤넬, 구찌, 발렌티노, 메트로 많이 우리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죠. 저는 없지만 그런 회사에서 퀼트를 가지고 이건 파인애플 패턴이라고 해요. 파인애플처럼 보이시나요? 바이어스 아플리케 패턴이고요. 저희 수업할 때 다 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로 가방들도 만들고요.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많이 페라가모 여러분들 이건 약간 요즘 컨템퍼러리 퀼트에 가까운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명품 회사에서들도 많이 퀼트를 접목해서 많이 합니다. 자, 그럼 퀼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역사적인 사실은 그때 분들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언제부터 퀼트를 했다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적인 유물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 파라오의 그 옆에 있는 조각상 중에 퀼트의 흔적이 있는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6,000년대라고 생각을 해주는데요. 그 6,000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 퀼트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집트 중동 쪽이에요. 그쪽의 기후가 낮에는 햇볕은 쨍쨍, 밤에는 모래바람이 숭숭. 그래서 낮에 기온 차이도 많고 낮에는 햇볕을 가려줄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천을 2겹을 하지 않고 3겹, 4겹, 여러 겹을 누비면 뻣뻣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망토 스타일의 옷으로 퀼트를 해 입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면 망토를 벗어서 덮으면 이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천막. 그래서 캐노피가 뭔지 아세요? 천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작, 칼, 동물, 표범스타렉 걔 가죽으로 만든 거였어요. 3,000년 정도 전이라고 하고 천으로 된 퀼트 중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는 몽고에서 발견됐는데 2,000년 전쯤께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퀼트의 역사를 이제 공부할 때는 그 책에 소련의 레닌그라드 고고학연구소에 그 작품이 있다라고 했는데 레닌그라드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연구소 이름도 바뀌었겠죠. 그러다가 중동에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게 됐죠.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서 100년 이상 거기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처음에 그 모래바람에 군대 깃발이 다 찢어져요. 그래서 쟤네들은 왜 안 찢어질까 봤더니 여러 겹을 누벼놓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깃발부터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군 끝나고 돌아온 그림이에요. 그림에 이제 요거 완전히 퀼트예요. 네, 갑옷인데 갑옷 안에 입기도 하고 병사들은 겉에 입기도 한데 갑옷이 왜 처음에 뭐 그쪽 지방의 풍토에도 맞았지만 칼로 싸웠잖아요. 여러 겹 누벼놨기 때문에 칼에 맞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퀼트 가방 들고 다니면요 소매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칼을 그어도 안 그어져요. 그건 진짜예요. 그래서 그 퀼트 배낭을 메고 다니면 뭐 쓰리당하지 않는다는데 여러 번 그어야 되기 때문에 긋는 동안 내가 알게 되죠. 그러다가 총이 나오면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군복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옷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옷이죠. 근데 중세시대 때 옷이 드레스가 훌륭한 몸매를 가진 여성은 허리가 가늘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가는 거는 2가지 방법이죠. 부모님 덕분에 가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부풀리면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부풀리는 방법을 퀼트를 가지고 속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코트를 퀼트로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앞에 도리어 치마를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치마를
변형이 된 이런 옷들도 입었어요. 그리고 어떤 옷은 치마를 잘라서 앞에 팬츠코트가 보이게 퀼트로 된 것을 입는데, 팬츠코트를 퀼트로 한 이유는 하여튼 엉덩이를 크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불로서 퀼트가 시작되는데요. 13세기에 유럽에 소빙하기가 와요. 그래서 굉장히 남쪽도 추워서 누벼진 이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시실리아 퀼트인데, 시실리아 지방에서 있는 거고 13세기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 조금 찢어진 상태지만 보존되어 있고 굉장히 불행한 퀼트예요. 세 토막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저기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보시면 트리스탄의 전설을 퀼팅을 한 거예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조카와 숙모의 부적절한 관계의 신화를 퀼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 알려졌는데, 유럽의 그 당시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퀼트를 만들라고 시킬 수 있는 귀족층이 있었고, 손가락에 피가 나든 말든 만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런 거 해보면 좋겠어, 한번 해봐.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특유한 퀼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그냥 실용품을 쓰다가 유럽에 와서 퀼트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면서 마르세유 쪽 남부 프랑스 이쪽에, 프랑스가 됐다가 독일이 됐다가 프로시아가 됐다, 이런 그쪽에서 섬유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쪽에서 많이 하게 돼서 마르세유 퀼트라고 하고 마르세유 자수라고 하는데요. 천과 천 사이에 코딩을 넣어서 입체감을 주는 예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그쪽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르세유 퀼트라고 하는데, 이 마르세유 지방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인도나 중국 쪽의 비단, 또 인도의 면천, 인도 면천은 인디에스트라고 해가지고 큰 꽃무늬가, 유럽의 천은요 그 당시에 무늬천이 없어요. 그냥 색깔 겨우 염색해서 통째로, 우리 침염이라고 해요. 그냥 염소 속에 풍덩 담궈서 한 가지 나온 무지천이었어요. 근데 인도천은 그림이 그려진 날염천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유럽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꿈의 천이었던 거예요. 그 천이 중간에 여기 마르세유에 몰렸다가 전 유럽으로 판매가 되는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이게 인디엔스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의 면 산업이 점점 죽는 거예요. 비싸도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천을, 마르세유 퀼트와 인디엔스를 수출을 못하게, 유럽의 다른 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기존에 샀던 천이 아깝잖아요. 그걸 아끼면서 그때부터 조각익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얀 천이나 이런 정도는 그냥 유럽의 자기네 천이에요. 그리고 이런 무늬천이 인디엔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요만한 천으로 부풀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각을 이어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쓰다가 없어지니까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브로드리 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천에 무늬천을 이렇게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만한 유럽천 위에 붙여요. 이건 한 가지 천이 아니고 요 천에서 큰 꽃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뭇가지는 다른 천에서 있는 거 갖다 붙이고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플리케가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천이 없다 보니까 영국은 완전히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실크천에다가, 실크는 유럽에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크에다가 전체를 퀼팅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진짜 조각조각 있는 거를 영국에서 많이 했는데 크레이지 퀼트라고 해요. 진짜 옷을 만들고 나면 구석구석에 나오는, 삐죽삐죽 나오는 천들, 그런 천들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하층에 있은 분들이 양복점 구석에서 나오는 천들 이런 거 주워다가 조각을 이어요.
그리고서는 중간에 넣을 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종이를 넣어요. 그 종이를 넣고 안감도 막 이은 조각조각 누더기 같은 거를 격으로 꿰매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숙자들이 신문지 덮고 자죠. 따뜻한 밤에. 종이가 들어가서 세 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디킨스의 올리브 트위스트에 보면 제가 원서로 읽지는 못했어요. 그 원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퀼트는 빠그작빠그작 소리가 나. 그런 대목이 있답니다. 그 종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패턴이 생긴 그거를 따지면 어떤 이유냐면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동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도자기예요. 중국 도자기가 유럽 도자기와 가장 다른 점은 유약 부분에 크랙이 있어요. 유럽의 도자기는 크랙이 없어요. 뭔지 상상이 되시죠? 그게 중국 도자기에만 있어서 그 중국 도자기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대륙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신대륙은 뭐 쉽게 말하면 인디언스 빼면 유럽 사람들이 이민 간 거잖아요. 그래서 깃발꽂은 우리 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생활이었겠죠. 그러다가 점차 미국의 남부 쪽에는 영국의 부유한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면산업이 발전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퀼트의 역사책 그 미국 원서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사람들은 퀼트를 가져가지 못했지만 퀼트를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렵게 살다가 남부 쪽에 면이 잘 생산이 되고 그 유럽에서 또 천도 가지고 오게 되고 인도 쪽에 천도 가지고 와요. 부자들이, 영국 부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런 퀼트를 1706년경에 제작됐다라고 해요. 이 퀼트는. 그래서 샬톤 스톨 퀼트라고 하는데 만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금 소장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각을 입고 중간에 얘도 영국에서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솜이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종이를 끼웠어요. 그래서 종이가 봤더니 1701년도 하버드 대학 카탈로그였어요. 네. 그래서 그 종이를 놓고 퀼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퀼트가 뭐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가 서부 개척 시대가 된 거죠. 쓸데없이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퀼트 역사의 책을 봤더니 서부로 가고 싶었던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과 부유하고 아주 편안한 동부의 생활을 놔두고 서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모험을 하고 싶은 남편을 따라서 할 수 없이 가고 싶었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인디언도 만나고 험한 생활인데 자기가 앞날에 어떻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과연 금은 발견이 될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차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죠. 가다가 인디언한테 나타나면 뭐 퀼트로 바꾸어서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마차 안에서 그리고 밤에 퀼트 바느질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 두려운 생각을. 그래서 밤에도 하고 마차에 덜컹거리면서 하기 때문에 정교한 퀼트가 나오질 않아요. 아주 큰 패턴의 어설픈 바느질에 그런 퀼트들이 나오고 패턴 이름도 자기의 꿈을 담거나 자기 현 상태를 해서 롤리스타 또 뭐 텍사스 뭐 그런 패턴을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이 패턴이 베들레헴 스타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스타. 그래서 나의 꿈을 넣어서 만든 패턴들이 나오죠. 그다가 서부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서부 정착 시대 때 가장 주목하는 게 퀼팅 B라는 건데요. B는 뭐냐면 우리나라 도덕책에 우리는 협동하는 생활에서 향약 둘의 계가 있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협동 정신의 하나예요. 벌이 모여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새로운 집안이 오면 남자들은 집 짓는 비를 하자 그러면 모여서 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산딸기가 너 좋으니까 잼을 만들자. 그러면 온 동네 여자들 잼 만드는 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퀼팅 비는 서부에 갔지만 모여 살지 않고 드문드문 떨어져서 살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탑을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여자들의 사교 활동처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줄이 있어요. 천정에 올렸다가 피아노 치고 여기 주인 아저씨는 졸고 있죠. 그래서 모여서 퀼팅을 하고 또 한쪽에는 온 동네 사람들 수다도 떨고 그 여기에 초대장을 받지 못했는데 왕따도 많아서 소설 같은 것도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미국 드라마에 그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뭐 여자들끼리 모였으니까 별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퀼팅 비를 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의 퀼트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 일본도 그렇고 이런 전통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알라바마 지방이 남쪽이죠. 통이 커요. 우리가 퀼트를 팔아서 경매를 해가지고 포격하며 사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북군을 이길 수 있다. 포격하며 사기 위해서 이런 퀼트를 만들어서 6장을 만들어서 경매를 했는데 포격하며 살 만큼의 돈은 못 모아져서 나중에 어디 병원에 기증을 했다 그래요. 그 중에 2개가 엄청난 가격으로 아직도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퀼트를 가지고 뭔가의 사회 참여를 하는 건 계속적으로 해와요. 그래서 자, 이거는 독립 100주년이에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유럽한테 미국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잘난 체 하려고 박람회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퀼트 다 걸려있죠. 그래서 실제로 퀼트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고 이때 뭐가 났냐면 부수에서 여자들이 퀼트를 만들 수 있는 재료 키트라고 그래요. KIT 키트를 해서 파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퀼트를 통해서 나의 많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거를 많이 표현을 했다 그래요. 자, 이건 접시자 서명 퀼트는 언제냐면 1차 대전 때예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접시자의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런 퀼트를 100장 이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만큼 사인을 받은 거죠. 사인할 때마다 10센트에서 25센트까지 돈을 기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적십자에 주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 널널하게 사인하시는 분은 돈을 많이 낸 거예요. 우리 가회할 때 한 팀에 20만 원, 혼자 하면 20만 원, 뭐 4명이 하면 5만 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빠박한 거 돈을 조금 내신 분들 여러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테오드로 루즈벨트도 사인을 했고 헬렌 켈러도 사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 저식자사 본부의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 전시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선 2차 대전이 또 다시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르망디에 가서 전사한 아들을 둔 엄마가 마지막 해에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자수를 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추모하고 이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건 퀼트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거는 1996년대 애틀란타 올림픽 때 나왔는데요. 애틀란타가 남쪽이었기 때문에 석유산업, 면산업이 많이 있었고 퀼트의 본고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자원봉사자들이 퀼트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요만한 애들도 요걸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 혼자의 힘으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손자는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온 동네에 어떤 협동된 걸 해서 방금 전에 전시도 해주고 그걸 갖다가 입촌식 할 때 올림픽 입촌식을 할 때 각 나라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그 기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올림픽 조직위원회 주고 한국 기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떤 작품을 줬다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림픽 선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올림픽 전해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전시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리고서는 뭐 그때 태풍 하리케인 카테리나 왔을 때 그때도 그러고 9.11 했을 때 방송을 보면서 뭔가가 저 사람들한테 위로가 필요하겠다 해서 퀼트를 걷어서 갖다 주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맹 퀼트 단체라는 건 뭐냐면 걸프전 이후로 이라크에 아직 뭐 주둔하고 있죠. 천수군 했나요? 그 전사자들 가족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퀼트를 전달하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애가 귀엽다고 하는데 슬픈 퀼트예요. 아버지가 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 이거는 광복 70주년 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퀼트를 만드는데, 저희가 한 건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MSD라는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의 도움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 혼자 못하니까 직원들을 더 해달라 해서 남자들 직원들까지 바느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퀼트 페스티벌 때 경매를 해서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증하는 행사를 올해도 했었고요. 이 사진은 뭐 예전 거지만 계속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하는 거고, 작가, 아트 퀼트 쪽의 작가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6분만 추리는 거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들은 제가 퀼트 페스티벌 운영위원장, 조직위원장 할 때 작품을 보내달라. 그때 작품이고 내가 나든 가려면 매니저랑 얘기하고 매니저한테 전화하면 2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강의 섭외를 하면 3년 후에 하자. 그런 정도의 분들이세요. 그래서 엄청난 분들인데, 제인사사마는 저희가 막 헥타르 나오는데 평수로 계산을 해봤어요. 집 뒷뜰이 4만 평. 그래서 거기에 부인의 퀼트에 영감을 주기 위해서, 와이프의 영감을 주기 위해서 남편이 그 나무를 다 가꾼대요. 참 쓸만한 남편이죠. 영양가 있는 남편.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와이프는 계속적인 그 우리 집 뒷뜰 주제로, 이거는 뒷뜰에 번개가 치는 장면이에요. 그걸로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인사사만, 그 다음에 이분은 유태인인데 저희가 만나러 갔었는데 캐롤 브라이어들이 자기는 캐롤 아니고 캐롤이래요. 근데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캐롤이라고 해달라고 그러시고, 이분은 승무원이었어요. 근데 승무원일 때 비행기 타는 게 자기 너무 싫었는데 직업이니까 하고 있어서 퀼트를 배우면서 극락조 주제로 많이 했던 게 비행기를 벗어나서 날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퀼트 페스티벌 때 2번의 그랑프리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막 과감히 승무원을 때려치우고 이쪽으로 나와서 지금 엄청 사업적으로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 작업실에 갔는데 앞에 들어가자마자 이 정도 넓이에 물건을 파는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천 뭐 이런 걸 팔아요. 그래서 일본 퀼트 잡지에서 편집장이랑 같이었는데 그 편집장이 뭐라고 하냐면 많이 사세요, 많이 사세요. 많이 살수록 면접 시간이 길어집니다. 몇 달 시간. 상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가봤더니 건물에 2층에 기숙사가 있어요.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 기숙사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 자면서 배우고 가는 그런 시설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홀리스 하텔르는 순수한 작가예요. 어렸을 때 아프리카와 중동에 살았었대요. 그래서 그쪽 그 작품을 많이 하고, 요즘은 아프리카의 물 수급이 부족되는 그 주제로 많이 만드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 작품은 약간은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거는 퀼팅의 실로 표현해요. 우리 소묘를 하면 가는 연필 나오면 그림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제임스는 남자분이세요. 초창기에는 이런 작품을 했고, 요즘은 이런 작품, 디지털 프린팅한 천을 퀼팅하는 작품을 하고요. 초창기에는 무지천을 잘라서 본인이 스트라이프 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라이프 천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런 걸 했는데 이 스트라이프 천 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색대로 프린트를 해서 천을 팔았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쪽에 스트라이프 가방 보이시죠? 연합 가운데 거 기둥에 마이클 제임스 천이에요. 네, 스트라이프. 저런 식으로 스트라이프 원단을 파는 거를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후로 내 작업이 프린팅이 되어서 나오는 게 꿈의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인사 사만천도 아까 그 제인사 사만 것도 스카프로 많이 이용됩니다. 자, 그다음 리키 팀스는 이분도 남자분이신데 컨트리송 가수였어요. 그러다가 가수도 하면서 이런 작업도 해요. 그래서 연예인 기질이 빵빵 터요. 일본 킬트 페스티벌 갔더니 본인이 나서서 오프닝 하기 전에 사람들 줄 쫙 서 있잖아요. 기타 치고 뭐 컨트리 가수니까 하모니카 불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은 페스티벌 때 부르고 일당백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일본 업체 사장이 한국 킬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저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자고 나 언제 부를 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기질을 타고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덴마크 사람들이고 덴마크 이름이라 발음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엔드가 붙었냐면 부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스틴휴 내 남편이 천에다가 밑그림을 페인팅을 해요. 페인팅을 하면 부인이 섬세하게 퀼팅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부인이 퀼팅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도 깃틀의 속안에 이런 거. 그러니까 남편은 거의 적당하게 테두리가 나타날 정도로 흰 천에 하얀색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부인이 디테일을 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데 퀼트에서는 누가 뭘 했다는 걸 정확히 해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솜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드 바이 누구, 피스드 바이, 아플리키드 바이, 그 다음에 퀼팅드 바이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콘테스트 될 때 그거를 내 이름만 적으면 걸리면 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퀼트 쪽에서는 조용남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 꺼내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이랑 항상 같이 다니고 작가 사진 찍을 때도 항상 같이 찍는데 남편이 뒤에 항상 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장 올 때도 항상 같이 있어요. 자,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세계의 퀼트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도쿄돔에서 1월달에 해요. 매년 저희들도 한국에 지방에 있는 작가들을 여기 가서 만나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도쿄돔 전체 야구장에 카페트 깔고 하거든요. 그래서 넓으니까 속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아미시인들 불러다가 아미시 집도 지어놓고 아미시 퀼트도 걸어놓고 막 이런 거 시간 땡 종치면서 시연도 보이고 그런 것도 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 페스티벌을 하는 주된 목적은 이건 NHK에서 주최하는 거거든요. 주된 목적은 일본 작가들을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작가로 키우기 위해서 작가 부스를 한 이 정도 공간을 주고 네 맘대로 너 개성껏 꾸미라는 작가 부스가 매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하고 미국에 많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NHK에서 큰일을 했구나. 우리 또 KBS를 찔러봐야 되나?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 이것도 다 천으로 만든 거예요. 가보면 와 앞에 못 들어가게 줄 쳐놨는데요. 정말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와이안 퀼트 주제로 많이 원래 하와이 출신 미국인인데 나가시마잖아요. 일본의 방송국 PD랑 결혼해서 일본에서 정착해서 살아요. 그리고 처음에 일본을 갔던 직업은 예전에 우리는 알죠. 논노 잡지에 서양 애들 모델을 표지 모델 했었어요. 그런 모델이었어요. 저 실제로 되게 예뻐요. 요즘은 살이 쪄서 그렇지만 되게 예뻐요. 이런 거. 이렇게 작가들을 키우는 작업을 많이 해서 정말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자, 그다음 유러피안 패치워크인데 유럽은 퀼트쇼가 많이 있어요. 리옹도 있고 뭐 버밍엄도 있고 유명한 몇 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프랑스계 EPM이라고 그러는데 유러피안 패치워크 미팅이라고도 하고 쇼라고도 하고 이거 불어라서 저희는 그냥 생마리를 믿느라는데 이거 뭐라고 했나요? 사요 회장님 뭐라고 읽어요? 아, 그래요? 완전 시골이에요. 읍도 아니고 리 정도 되는 시골 4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전시가 너무 운동이 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에 있는 공회당, 성당, 수도원 그래서 4개 마을을 합치면 24개 정도의 전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중간에 가다가 플랜카드 붙어 있으면 전시장이구나. 네. 여기는 수도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요. 성당 안에도. 그래서 4개 마을을 돌면서 그래서 셔틀버스도 있고요. 뭐 호텔도 없어요. 민박을 이제 하는데 거기 조직위원회에서 민박하는데 저희가 택하는데 뭐 민박은 방 하나 샤워 시설 없음 예전에 마구간이었음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있다가 1시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저기 쇼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성당에서 그러니까 가다가 18전시장이잖아요. 이런 플래카드 붙어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갔다 거꾸로 갔어요. 뭔가 없을 것 같은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진짜 거꾸로 갔더라고요. 자, 미국은 진짜 퀼트 페스티벌 큰 것뿐 아니라 퀼트 콘테스트는 수천 개예요. 동네마다 하고. 근데 제일 큰 게 4월달 봄에 하는 AQS하고 11월에 하는 휴스턴이에요. IQA인데 AQS를 가보시면 AQS는 미국의 퍼드카라는 데서 한대요. 퍼드카는 인구 2018년 통계로 2만 5천 명. 군청 소재지도 안 된 겁니다. 거긴데 자기네는 시티 오브 퀼트라고 해요. 그래서 내셔널 퀼트 뮤지엄도 여기에 있고요. 진짜 저희 민박했던 집이에요. 그리고 민박했던 할아버지 집 앞에 이런 호수가 흐르는 그냥 이런 동네고 시내에 나가보면 제일 큰 건물 그 동네 거기서 이런 식의 딱 보면 서부 영화 찍기 좋죠. 25인승 비행기 타고 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절대 그 비행기 안 타고 저희들만 다 저희랑 일본 사람만 타고 미국 애들은 멤피스에서 차 끌고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인데 들어가 보면요 속안에 일단 퀼트를 걸어야 인테리어 그 가게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도자기 가게 여기는 어린이 장난감 가게였던 것 같아요. 퀼트를 걸어야만 디스플레이가 되고 해서 전시장은 저희가 거의 가지 않고 바깥 구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당에서는 매번 퀼트들을 위해서 저녁에 파티도 해요. 그리고 모든 걸 프랭카드 웰컴 퀼트 쇼를 하는 동안은 이 동네는 퀼트로 먹고 사는구나. 여기는 학교 그건데 안내잖아요. 거기도 웰컴 퀼터스. 모든 이거 월마트 아니에요. 거기 뭐. 그리고 이런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데를 다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전시장도 공장터예요. 파두카 거기인데 아침마다 이런 잡지도 나와요. 쇼를 하는 동안은. 이거는 다이아몬드 가게예요. 그래서 이 패턴은 더블 웨딩링이라 해서 결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게에는 이런 거. 그래서 퀼트를 걸지 않으면 인테리어가 거기에 없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빵가게 또 일단 깔아놔야 되고 이거 목욕용품 파는 가게였던 거 뮤직 가게 레코드 파는데도 일단 걸어놔야 돼요. 우선 내셔널 퀼트 뮤지엄도 여기에 있고요. 전시장인데 옛날 공장터였거든요. 앞은 그래도 조금 닫을만해요. 뒤에 가보면 이래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이런 멋진 작품들이 이 작품이 그 해의 그랑프리인데 이게 앞면이고 뒷면이에요.
이런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흘간 전시하는데 그때는 정말 이 동네가 그 나흘 장사에서 1년을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요즘은 좋은지 봄, 가을로 화덕가에서 2번 해요. 자, 보시면 할머니들 엄청 많죠. 아주 그냥 가다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퀼트, 제가 가장 퀼트에서 요즘 자부심을 가지는 건 뭐 조금 돈벌이를 해서가 아니고 나는 늙어서 놀 거리 충분하다.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를 항상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데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약간 중산층은 저희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32평 아파트에서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이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손자 뭐 다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주택연금 받으시면 충분하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장을 다니는데 저희들 이 전시를 가게 되면 일부러 콘테스트에 내보내요. 그래서 입선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료 입장 그 카드를 줘요. 그 카드를 메고 다니면 축하한다 막 콩그레츄레이션 먹으면서 그럼 무조건 뭐 아는 척을 하고 어떤 킬트가 네 거냐고 내 건 3층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이분이 굉장히 제가 모자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진 찍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걸 하나 주셔요. 근데 지퍼백에 이 나비가 가득해. 가득하면서 나는 퀼트를 못하는데 퀼트 쇼를 즐기기 위해서 1년 동안 이 나비를 만들고 와서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고 그걸로 나는 기쁨을 찾는다라고. 노인 문제는 이런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흘 동안 전시장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받은 게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정부에 계신 분들이 들어야겠죠. 국회로 가야겠죠. 자, 이거는 한국 퀼트 페스티벌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국에서도 이런 잔치들을 했었고 저희는 퀼트, 웨어러블 퀼트를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패션쇼도 했었어요. 자, 이걸로 하고 강의는 끝내고 작품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저희 교재예요. 교재인데 여기 막 이 교재 앞페이지에 보면 루트 2 적혀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변의 길이를 2겹밖에 모르니까 이 대각선을 알려면 루트 2를 해야 되고 제가 학교 졸업한 이후에 루트 2와 L = 2파이를 제일 많이 요즘도 많이 써요. 근데 얘네들처럼 멀쩡한 천을 색깔별로 잘라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자르고 다 이런 멀쩡한 천을 잘라서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생들한테 퀼트 수업을 해요. 하는 이유가 뭐 L = 2파이 루트 2 이런 수업도 하고 도안을 그리면서 그리고 조각이 이어져서 크게 나오는 거를 협동교육의 하나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도 이런 보이지 않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형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보이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퀼트는 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교육 법안을 만들 때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퀼트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바쁘겠지만 할 일이 있어서 좋겠지만 꼭 퀼트가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정미영 선생님 불 좀 켜주시는데 작품 설명을 할게요. 저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적은 문제로 가겠습니다. 제 작품에서 얘는 저희가 결혼 15주년 때 먹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잘 보이는데 옛날 혼자 노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근데 여기는 뭔가 진짜 아프리카예요. 멀쩡한 조각을 이어서 피싱을 한 거 위에 아프리카. 그리고 얘는 이 트위터에 판에서 밑에 게 보이도록 그래요. 그래서 저희 기법상으로는 리버즈 아프리카라고 해요. 그래서 음각이고 양각인 거예요. 그래서 음향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 남녀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02년도에 미국 킬드 협회 표지 작품으로 나갔었는데요. 이게 제가 리버즈 아프리카를 하게 된 게 저 도깨비 문양을 96년도에 할 때 아프리카를 했어요. 눈 붙이고 코 붙이고 입 붙이고 아프리카를 했더니 해놓고 나니까 눈도 좁힌다. 도깨비가 그래서는 위험이 있지 않죠.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커다란 천에 그려놓은 대로 자르면 그게 삐딱해지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리버즈 아프리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버즈 아프리카를 여기도 해놨는데 얘는 딱 두 겹의 천만 원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러 종류의 천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 천을 여러 겹을 해놓고 제가 흔히 수업할 때 지하 3층이 보이고 싶으면 1층, 2층을 파면 돼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하 4층이 보이고 싶으면 위에 3장을 파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늘색 천이든 도깨비든 일단 원 그림을 다 밑그림을 그려요. 그려놓고 이제 천이 움직이지 않게 예비스틱을 해놓고 우리 아들들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였는데 지금 파야 돼.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리버즈 아프리카를 엄마 삽질 킬트 이래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는 2007년도에 아까 내셔널 퀼트 뮤지엄에서 아시아 그 윈도우 뉴 윈도우 오브 아시아였나 그 할 때 한국, 일본, 대만 작가들 10명씩을 초청해서 전시를 할 때 갔던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도깨비 작품인데 이거가 나온 거는 96년대까지만 해도 퀼트라는 거는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고 예쁜 색깔 그런 퀼트였어요. 근데 제가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시하고 힘이 있고 조금 무게감 있고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택했던 게 도서관 가서 그리고 한국적인 문양을 하고 싶어서 택했던 게 막 딱 보이는 게 도깨비 문양이에요. 그래서 도깨비 문양에서는 하나하나씩 해서 그때 도서관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근엄하게 보이는 문양은 고구려 도깨비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희화화돼서 웃긴 도깨비죠. 이건 고려 시대예요. 그리고 얘는 신라예요. 그리고 얘네는 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 하나씩 이제 삽질을 하고 딱 벽에 붙여놓고 붙이기 전에 하나씩 16개를 일단 만들어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해놨더니 그때 저희 작은 애가 6살인가 5살인데 하나씩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슈퍼보더의 저팔계. 얘는 소로고. 얘는 동그랑땡. 얘 고릴라. 그리고 얘 불꽃맨.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얘 삐에로. 하나하나씩 다 이름을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애랑 같이 있으면서 이번에 이거는 무슨 이름 같아 막 그래서 막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빨리 엄마가 이거 할 동안 이름을 생각해 그러면서 계속 애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다른 것도 애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서예 작품을 하고 싶어가지고 서예 선생님께 가서 한글 서예를 하고 싶습니다. 도안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한글 서예 했다가는 저작권에 걸린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한 번도 율곡이나 이한거 하면은 후손들한테 죽는다. 그러시면서 당나라에 이름 없는 사람. 그런데 서예 교본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문을 한다면 전설을 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보면 있습니다. 제거할 것자에 거화 취식. 화려한 걸 제거하고 실리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도통천지, 땅지자예요. 그래서 도라는 거는 하늘과 땅에 통하는 거지 별다른 게 따로 별개가 아니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위빙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 중간에 가면 진짜 위빙이라는 경사가 있고 미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사 미사 된 것도 있는데 어떤 날 해봤더니 경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 작품이 집에 있어요. 이번에 거슬려서 안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위빙인데 제가 그래도 썼지만 크게 천으로 했기 때문에 경사가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실로 하면 걔를 막 밀어서 경사를 다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일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경사를 뽑으면 되네. 그래서 뽑으면 흐트러지니까 얘 뒤쪽에 어떤 접착 물질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접착 심지 같은 걸 붙인 다음에 경사를 뽑았어요. 그다음 뽑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경사를 낚싯줄을 썼어요. 낚싯줄을 써서 위빙 작업을 하고 뒤에 접착 물질을 붙이고 경사를 빼내고 솜하고 안감을 대고 퀼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핑크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그 위빙 작업을 한 거를 조각을 내서 피싱을 하고 다시 퀼팅 해줄 거고요. 이게 일본 퀼트 콘테스트 우수상 받았던 건데요. 얘는 핸드다이 한 염색천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연화물을 넣었는데 일본 수상을 준 이유 이런 거 심사평을 적었는데 일본인이 없는 파워풀한 퀼트라고 적어 있더라고요. 일본 애들은 막 굉장히 아기자기한데 파워풀하진 않아요. 그래서 파워풀해서 좋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요거는 한복의 자수 문양이었어요. 요만한 그림이에요. 요 꽃 하나가. 사촌 동생이 결혼식장에 두루마기 입고 왔길래 벗어버려서 사진 찍었어요. 그 꽃을 확대시키면서 조금 꽃을 변형시키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퀼팅만 한 거고 여기에 리버스 아플리케를 해서 요 경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죠. 얘는 진짜 직조예요. 이 검정색 천이 경사예요. 경사고 최초로 직조 작품을 한 거였거든요. 색깔이 있는 천이 위사예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나라 창살 문양을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완자물을 하면서 했는데 경사를 할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위사에 잠깐 하나 어긋나게 되면 하다가 모르고 막 했어요. 하다가 여기 봐야겠다면 위에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왜 관계냐면 아래쪽에 관계가 잘못됐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하면서 내가 좋은 관계여야 돼. 예, 많이 뽑았습니다. 얘는 오직천으로 시도를 해본 거였고요. 얘네들도 다. 그리고 올해 만든 거였는데 이제 위빙 작업을 너무 많이 하는 저걸 하려면 막 2m짜리 나무 틀을 갖다 놓고 경사를 다 해놓고 하나씩 짓거든요. 그러면 집에 난리가 나요. 천도 막 이렇게 쌓여있고. 왜냐하면 2m짜리니까 아까 핑크 작품 같은 건 2m가 되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애들이 막 밟지 마. 그러고 치우고 막 저기 보지 마. 그러고 밥 먹고 막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서 위빙은 조그맣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그맣게 하면서 자꾸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싱 겸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올해는 얘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아까 그 한복 자수에 했던 것을 다시 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 작품은 팔렸어요. 탐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연화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요 6개 작품이 뭐냐면 저 도와주는 당번분들 작품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당번하셨던 거, 월요일날 하시고 이거 오늘 하시는 거. 근데
걸다 보니까 이분은 서양화가예요. 미대 석사까지 하시고 국전에도 수상하시고 하셨는데 저한테 40대에 퀼트를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천으로 그림을 진짜 그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샵을 하시는 분이셔서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경기도 도자기 명장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도예 전공하고 도자기 전수자예요. 근데 저한테 이 사람도 30대에 퀼트를 좀 취미로 배웠다가 요즘 작품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75대신 분이 만드셨어요. 60이 넘어서 저한테 배우러 오셔가지고 지금 75인데 이거 아마 작년에 만드셨을 거예요. 기계를 안 할까요? 머신으로 하는데 조금 이따 머신이 해주진 않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 카페 퀼트 좀 하다가 자기는 실력이 뭐 바닥이 났어요 이러면서 인터넷 카페를 하는데 인터넷 카페에서 열매 3단계만 높은 겁니다. 굉장히 회원수가 많아야 열매 3단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토요일날 방송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머신 퀼트를 하게 되면 기계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제가 집에서 쓰는 재봉틀이고, 작업실에 쓰는 재봉틀인데 들고 오기는 너무 무겁고, 왜냐면 18kg. 그래서 직원분한테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밟으면 나가죠. 이게 일반적인 재봉틀이죠. 근데요, 필팅을 할 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얘를 재봉틀을 구분하자면 홈 미싱이에요. 가정용 재봉틀이에요. 재봉틀인데 퀼팅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이 작품을 돌리기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어떤 조작을 해요. 뒤로 밀어주는 걸 없애요. 없애면 밟아주면 제자리 바뀌어요. 뒤로 안 가죠. 안 가는데 쉽게 생각하면 연필을 꽂아놓고 스케치북을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머신을 퀼팅하는 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있으면 내가 삐죽삐죽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빨리 밀면 실 끊어져요. 이렇게 얘처럼. 자, 끊어졌네 진짜. 제가 실 잘 끊어먹기로 여기서 걸려서 그렇구나. 근데 얘 가격을 한번 재봉틀 가격을 알아맞혀 볼까요? 네? 가격 알아맞히는 거는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소품 하나 드립니다. 모니터에 도안을 넣으면 그 도안대로 이렇게 해줘요? 그 자수 기능인데요. 그 기능도 얘는 있어요. 다른 자수기를 대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해요. 사진 같은 거, 또 어떤 JPG보다는 AI 파일이 좀 저희도 컴퓨터 공부 엄청 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그 똑같이 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자수하는 기능도 있어요. 외제 복사예요. 자, 얘는요 스위스예요. 320. 근데 국산 재봉틀은 하나도 없습니다. 브라더는 일본 거예요. 브라더는 진짜 나쁜 놈인데요. 일본에서인데 일본의 기계 회사예요. 그래서 팩시밀리도 나오고 자동차 부품도 만드는 회사인데 브라더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재봉틀 회사들을 다 사서 그 회사들을 다 공중분해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국산 회사는 없어요. 국산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노 재팬 사이트에 가면 브라더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체품의 국산이 없는 거예요. 브라더 덕분에. 근데 얘는 스위스 건데 버니나라고 하는데 1300. 3,250. 320. 3,200. 320. 물욕 있구나 다들. 물건 준다니까 열심히 하시네. 320만. 1,300만짜리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얘는 770이고요. 힌트예요. 1,300만 원짜리는 870이에요.
7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750. 3천만 원. 1200. 900. 3천만 원. 1150. 1050. 그럼 비싸지 않나? 경매도 1150. 자수기하고 프로그램 껴서 1180. 제가 처음에 잘 모르겠어요. 350.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제가 많이 쓰는 게 페더 문양인데요. 페더 문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정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해갖고 많이 하시니까 내 그러니까 우리는 잘안 되세요.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빼면 돼요. 그럼 이기기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해보면요, 퀼팅에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 잘. 네, 해놓은 퀼팅에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전 세계 퀼터 쇼에 가면 재봉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밀리지를 않는 거. 바늘질 해놓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피싱은 어떤 거든지 2만 원짜리 재봉틀도 가능해요. 근데 퀼팅은 얘들을 해야 예쁘게 나와요. 요즘 허스크바나나 안 쓰세요? 허스크바나는 밀렸죠. 왜냐면 허스크바나가 밀려서 장사가 안 돼서 신고에 팔렸어요. 그래서 요즘 그 브라더 불매가 하면서 신고가 돈을 꽤도 벌고 있어요. 박원순 선배님, 오시죠. 재민아 가서 뵙고. 어디서나 영감을 받아요? 미술관도 많이 가시겠네요. 그냥 필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감이 어디서가 다 받으셨으니까 살면서도 받고. 그렇죠. 색깔가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 어머니나 재봉틀 쓰는 걸 보긴 했지만 이렇게 아주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표지 광고들을 보면 처음이었습니다. 유익했고 이런 아마 또 잘 편집을 해서 회원들이 아주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고대 미래 포럼은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들 사례를 하는 것보다는 이 감사회와 또 문학 교양 수업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은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잠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진행이 수고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장 성명 김원주 고대 미래 포럼은 타의 추정을 풀어가는 기아의 탁월한 명강연을 정강하게 되어 미래사회 연구와 대응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본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20일 고려대학교 미래 포럼 회장 김세원. 구성품으로 탈코르셋. 탈코르셋이네요. 제가 이거 하고 싶었어요. 아니 뭐 드린 것은 아마 그 양윤 저 사무총장이 주관했습니다. 수정당 그 회원이 항상 하나, 둘. 저희 시간 찍어야지. 찍게 앉아. 화이팅! 화이팅! 네. 자, 화이팅. 네, 됐습니다.
나날이